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수의 합 구하기 문제 코이스터디 188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이스터디 188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스터디의 188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88번 문제 약수의 합 문제입니다. 여기 라지라고 붙어 있는데 어떤 문제에 보면 스몰, 라지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붙은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입력값의 범위에 따라서 좀 작은 입력을 처리하는 문제는 스몰, 좀 큰 입력을 처리하는 문제는 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지로 표시된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탐색을 해서는 제한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탐색의 범위를 좀 줄이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 정수 n을 입력받아서 n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은 n 하나가 들어오고요. 출력은 n의 약수의 합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IO 이그젬플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이 입력이 되면 10의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네 가지므로 18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n이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100억입니다. 100억. 자, 100억이라는 이 값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의 값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약수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약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n을 입력받아서 1부터 n까지를 탐색 구조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현재 상태, 여기를 목표 상태로 두고 하나하나 상태들을 탐색해 가면서 이 탐색하는 값들이 n의 약수인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약수인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n을 이거 탐색자를 i라 그럴게요. n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i는 n의 약수이다. 약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런 i들을 썸에다가 각각 i1, i2들을 계속 누적하면 되겠죠. i의 k개의 약수가 k개니까 이 값들을 다 누적해서 출력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1부터 n까지 합구하기나 1부터 n까지의 소수의 합구하기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n이 100억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 100억이면 우리가 탐색해야 될 범위가 1부터 100억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인트로 또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컴퓨터가 매우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탐색해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 기반 설계를 이용을 하는데 자, 1초에 대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값이 그때 설명할 때 제가 약 1억이라고 했을 겁니다. 1초에. 근데 이 문제에서는 100억까지 들어옴으로 해서 약 10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의 증가와 데이터의 크기는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초가 걸릴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시면 제한 시간은 1초입니다. 그럼 해결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지금 이 과정으로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께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일단 지우고요. 샵 include stdio.h int main을 하고요. 변수들은 전역으로 선언하겠습니다. ns는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0억 정도로 큰 값을 다루기 때문에 롱롱인트로 처리하겠습니다. scanf %lld 롱롱인트는 LLD에 대응이 됩니다. 자, 이제 n을 입력받습니다.
long int i는 1부터 i는 n까지 i++를 하면서 if n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i는 n의 약수이다 라는 거를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s는 s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s에다 모으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단축 기호로 좀 더 편리하게 바꿔보면 s 플러스 이퀄 i 이렇게 하면은 s는 s 더하기 i 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s를 출력하면 되겠죠. %lld 줄 바꿔주고 s return 0. 자, 방금 설명한 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부터 n까지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10을 넣으면 18, 2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1, 2, 5, 10이겠죠? 1, 2, 5, 10. 뭐 이번에는 트레이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1, 2, 5, 10, 18.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정도를 넣어보면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지 않고 10초 이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이 아니라 일단 10억을 입력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자, 일단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끊고요. 자, 이 값을 코이스터디에다가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이스터디에다 제출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점이 진행되다가 여기 보시면 0mm, 0mm, 0mm로 가다가 70, 800mm까지 가고 14번에서 타임 리밋 익시디드가 뜨면서 채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간 초과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고요. 1초 안에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분석으로 돌아와서 자, 코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1, 2, 3, 자, n. 이 과정을 전체를 탐색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탐색 기반 설계에서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탐색 공간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탐색 공간을 축소를 하되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므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관찰을 함으로 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의 약수를 한번 써볼게요. 1, 2, 5, 10. 6의 약수는 1, 3, 6, 10. 9의 약수는 1, 3, 9. 자,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값으로 동그라미를 네모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약수를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색깔을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면 여기는 딱 여기까지겠네요. 이렇게 그어 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음을 알 수 있고요. 이거 다 확인해 보시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기는 1.5개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준으로 볼 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이 원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하고 10이 짝이고요. 이렇게 하면 2하고 5가 짝이죠? 자, 여기는 1하고 1, 3, 6, 10이 아니군요. 1, 2, 3, 6이 되겠네요. 1, 2, 3, 6. 자, 1하고 6이 짝이고요. 2하고 3이 짝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1하고 9하고가 짝이고 가운데 3하고가 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을 두 개로 이렇게 벌려놨다고 가정할게요. 홀수일 때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짝임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만 구하면 뒤쪽을 알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자, 1하고 10하고가 곱해져서 곱하면 10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약수들이 쭉 나열이 될 때 이렇게 반반으로 나눴을 때 동그라미가 반이고 네모가 반이면 앞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구하면 이 네모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짝이죠. 이렇게 짝이 되고요. 이렇게 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만 알아내면 이 친구는 그냥 탐색을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가 있고, 우리 탐색은 여기 반까지만 탐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요소는 이 반이 이 원소의 반, 2분의 n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분의 n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 반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 반이 뭘지를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i가 n의 약수임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 나누기 i임을 알 수 있죠. 이거 두 개 곱하면 n이 되니까요. 그럼 i를 구했으면 n 나누기 i도 약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반일 때는 얘 둘을 곱해서 되기 때문에 i 곱하기 i가 n이 되는 거죠. 이게 같다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인 거죠. 자, i 곱하기 i가 n이면 n을 기준으로 볼 때 루트 i가 될 겁니다. 루트 n이 되겠죠? 루트 n 곱하면 n이니까 i는 루트 n이 되겠죠. i는 루트 n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구한 값은, 탐색의 범위는 i는 1로부터 해서 루트 n까지만 구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든지 간에 이런 경우 10의 경우 루트 10이면 루트 10이 얼마인가요? 3 얼마 되겠네요. 3까지만 구하더라도 2를 초과하니까 충분히 되고요. 6일 경우에 2는 4니까 2. 얼마니까 1, 2까지만 해봐도 되고요. 9인 경우에 루트니까 3, 1, 3만 해봐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이 100억이면 루트를 하면요, 얼마 정도면 되나요? 100억 루트면 만이 1억이고요. 1억. 10만이 100억인가요? 10만이 100억이네요. 자, 그러면은 1부터 10만까지만 탐색하더라도 전체 100억까지의 약수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렇게 제곱수인 경우가 있죠. 9, 1, 4, 9, 16, 25 이런 제곱수들은 이 구할 때 똑같은 수가 두 번 등장하므로 더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3, 3, 9를 다 더하면 3이 더 커지니까 하나를 빼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에서 우리가 얘를 루트 n까지로 바꿔야 되죠. sqrt n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mass.h가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루트 n까지 탐색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는 s 더하기 i 하고 s 더하기 이꼴 n 나누기 i. 자, 이것까지 같이 더해주면 s에 두 번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값을 두 번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넣어줄게요. i하고 n 나누기 i가 같으면 얘를 더하면 안 되니까, 이게 다를 경우에만 s는 s 더하기 i를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곱수일 경우에 n 나누기 i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3인 경우, 그럴 경우에 두 번 더하지 않고 3을 여기서 더했으니까 여기서 안 더해주고자 함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한 값 s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10이면 18,
9면 13, 10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바로 넣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선된 속도의 코드를 코이스터디에 다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누르고요. 컨트롤 V 제출을 하면 자,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14번에서 타임 리밋 익시드가 떴는데 이렇게 20번까지 전부 0ms로 통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스팅까지 끝났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탐색을 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탐색의 범위를 줄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수학적인 지식 등을 활용해서 탐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면 알고리즘의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탐색 기반 설계 중에 선형 구조의 탐색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비선형 구조의 탐색이나 아주 재밌는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준비가 된다면 다시 강의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